지우야 별로 안 먹어보고 싶어? 어떡해, 너무 졸려. 방학했지? 네. 지우야 근데 왜 이렇게 졸려? 어제 뭐 했어? 어? 어제 학원 갔어? 내가 근데 2학년만 하면 곧 끝나. 너네 수시로 갈 거잖아. 그치? 1년 남았네? 1년만 하면 돼. 1년만 하고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놀고 가. 알겠지? 얘 한번 봐볼게.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마지막 지금 첨가 보고 있는 거야. 첨가는 의문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다. 새로 생기는 현상이다. 첨가에는 니은 첨가가 있어. 말 그대로 중간에 니은이 첨가하는 거겠죠? 개념 한번 봐볼게. 복합어. 그러니까 합성어나 파생어를 얘기하는데 그냥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를 만드는 것을 복합어라고 지금은 그렇게 봐줘도 괜찮아.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한다. 니은 첨가는 모든 단어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니은 첨가의 실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맨입 같은 경우는 맨이랑 입 두 개의 단어가 만들어진 복합어죠? 그치? 그랬을 때 우리 발음을 기준으로 실제 발음은 우리가 맨입으로 소리 나잖아. 음가가 없는 이응에 소리 날 때는 우리가 니은이 지금 들어와 있죠? 얘를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한다. 니은 첨가가 어떻게 일어나냐를 알 수 있냐면 실제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니은 첨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 늦여름도 마찬가지로 늦과 여름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만들 때 지읒이 디귿으로 변하는 음끝 적용시키고요. 그리고 늦여름이라고 하는 없는 이응에 지금 니은이 생기고 있는 거 보여? 니은 첨가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색연필 같은 경우도 니은 첨가 대표적인 예시야. 색과 연필을 합칠 때 없는 음가에 지금 니은이 들어가고 있는 니은 첨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 나타나고 있다. 물약 같은 경우에도 물과 약, 복합어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니은 첨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니은이 다시 리을로 변하는 유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주야 이해돼? 네. 고개는 이렇게 가 있는데 이해가 됐어? 잘했어. 표준 발음법 볼게. 29항에 같은 얘기야.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복합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유, 유인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해서 니냐, 년유, 노로 발음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은 첨가한다 이 얘기야. 혼내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얘들아 뭐 해줘야 돼? 우리 얘나 한번 해볼까? 자음군 단수나? 가느다란 별명을 뭐였지? 음절 이렇게 소리 기치기였죠? 끝 적용시켜서 뭘로 바꿔야 돼 얘들아? 디귿으로 바꿔야 되지. 홑, 이불 이렇게 하면은 끝 적용시킨 거 맞아?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얘들아? 니은 첨가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 니은 첨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야지. 자, 일단 먼저 적고 음절의 끝소리 그치 니은 첨가 비음화 일어나고 있죠? 얘들아 근데 비음화가 왜 뒤에 나오는지 이해돼? 왜 니은 첨가가 먼저 나오는지 이해돼?
왜? 니은 첨가. 애초에 니은 자체가 뭐야되라? 비음이잖아. 니은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어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니은 첨가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내복약 하나만 해볼까? 얘 어떻게 먼저 뭐 시켜줘야 되지 얘들아? 음끝 적용시켜? 시킬 거? 없죠? 그러면 바로 우리 뭐 시켜주면 돼? 니은 첨가해줄게. 내복 니은 첨가해서 약이 되겠죠? 발음 표시 꼭 해주고 니은 첨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얘들아 뭐가 일어나는 거야? 비음어가 일어나는 거지. 네, 약이 되는 거다. 왜? 니은 첨가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어가 일어난 거죠.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야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야금 니은 첨가 일어나고 있지.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고 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이라고 둘 다 발음 가능하다.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는 니은 첨가. 됐어? 붙임 1 보면은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한다.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우리가 리을로 발음한대요. 솔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솔립으로 우리가 쓰는 게 니은 첨가잖아.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니은음을 우리가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솔립이 되는 거죠. 얘 어떻게 봐주면 돼 얘들아? 왜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된 거야? 리을 받침 뒤에는? 첫 번째로는 솔립이 맞아. 가장 먼저 첫 번째 음끝 적용할게. 음끝이죠? 또 이거 잘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음끝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니은 첨가할게. 솔립이 되겠지? 니은 첨가고 그 다음에 유음어가 한번 일어나죠. 그치? 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유음어가 일어난다. 됐어?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면 돼 얘들아. 할 수 있어. 해봐 너네가. 붙임 1을 보면은 두 단어를 이어서 말할 때는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해준한다. 먹은 엿, 한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두 단어, 한과 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일로 말할 때는 발음하는 경우에도 니은 첨가를 해준다. 한일 이렇게 니은 첨가 있죠? 할일도 마찬가지로 리을 들어오고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는 리을음을 첨가해서 발음하지 않는다. 뉴기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 첨가를 안 한다는 거야. 송별형 같은 경우에서도 어디서 얘들아? 여기서 리을 안 해준다는 거죠. 요런 것들은 다만 즉 예외 상황들이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개만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 니은 첨가 예외 한번 봐볼까? 우리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었지. 복합어여야 되고 앞에 자음이고 뒤에는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와야 된다라고 니은 첨가 위에서 개념 설명했던 거 기억나? 있죠? 니은 첨가 예외 볼게. 연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니은 첨가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거야. 눈인사 같은 경우는 복합어는 맞아. 그리고 앞에가 자음도 맞죠. 그리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는 인도 맞아. 그치? 근데 우리가 예외니까 이 단어들은 기억해두자 얘들아. 우리가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 본래대로 적용을 시키면 눈, 닌사가 되잖아.
근데 요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연음을 시켜준다라는 거. 잠깐만. 됐어? 눈인사, 첫인사, 끝인사, 독약, 그림 읽기 이런 것들이 있다. 파생어에는 니용이 아니라 역이용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역이용과 직업인, 한국인, 경축일이 있다. 이거는 지금 얘들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니은 첨가 예외가 있구나. 이 예외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몇 개 단어를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어. 니은 첨가 연음 한번 봐볼까?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뭘 이해 두 가지 단어가 붙고 있죠. 그랬을 때 니은을 첨가해 주고 난 다음에 유음화 사용되고 있지. 근데 연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거. 넘어가서 반모음 첨가 봐볼게. 얘 같은 경우는 반모음이 첨가되는 거겠죠. 아니다, 그거 프린트 있었어? 네. 뒤에 문제풀이 있어? 이거요? 있네. 같이요? 아니, 문제풀이까지. 가볼게.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이외 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나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 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우리가 예시를 보면은 원래 기어 같은 경우는 기다, 기어가다 기다에 기 플러스 어가 합쳐진 거잖아. 그랬을 때 기어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기여로도 발음을 허용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기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여는 반모음 이랑 어랑 합쳐진 거라고 우리 앞에서 모음할 때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원래 원칙은 발음할 때 기여가 맞지만 반모음 첨가해서 기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괴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괴여라고도 발음하는 거 허락하고 띠어로도 발음하지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띠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무엇이요 같은 경우도 무엇이오 혹은 무엇이요라고 하는 반모음 이랑 오랑 합쳐진 반모음 이 소리가 덧나는 현상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다라는 거. 지우 이해돼? 얘는 얘들아 허용이야. 반모음 첨가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22항 보면은 내려가서 22항 보면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되어 같은 경우도 되어로 발음하고 되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거지. 피어도 마찬가지로 피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거. 이요, 아니요 같은 경우도 아니오도 되지만 아니요도 된다는 거. 여기 봐봐 얘들아. 반모음 첨가, 방금 본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 교체가 뭐가 다른지 볼게. 반모음화가 뭐가 다른지 볼게. 일단 천천히 봐보자 얘들아.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반모음 같은 경우를 독립된 음소로 보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이라고 봤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예전과 달리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고 있다. 반모음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고 대표 사례들을 통해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반모음화 있잖아. 반모음 또 같이 한번 봐보자. 반모음 첨가 먼저 볼게. 위에서 봤었죠? 반모음 첨가야. 피어를 피여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반모음 첨가였지. 피어 같은 경우에는
피읍, 이, 어라고 하는 세 개의 음소야. 그치? 피여 같은 경우는 피, 이, 반모음, 이, 어라고 하는 네 개의 음소죠. 왜? 반모음도 하나의 음소로 우리가 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음음 변동 보면은 달라진 건 뭐야 얘들아? 없는 애가 없는 반모음인 이가 추가됐네. 보여?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은 반모음 첨가라고 부르는 거야. 이요 아니요 반모음 첨가된다 이거 방금 위에서 봤었고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얘들아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위에 반모음 첨가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반모음 첨가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옛날 걸 가져온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반모음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어 같은 경우는 피이어라고 하는 세 개의 음소고 피여 같은 경우도 그냥 여를 하나의 음소로 봐준 거야. 그래서 얘도 세 개의 음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가 결국에 달라진 건 뭐야? 어가 여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얘를 교체로 봐줬다고. 이해돼? 응. 근데 지금은 교체가 아니다? 교체 아니라 뭐야 얘들아? 첨가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넘어가 볼게. 그럼 여기서 반모음 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가지어를 가저라고도 얘기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현행교육 과정에서는 가지어를 이렇게 5가지의 음소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리고 현재 교육 과정에서도 가저라고 볼 때 가, 아, 지, 반모음 이를 포함해가지고 5개의 음소로 본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모음화라고 보는 거야. 교체가 되는 거지. 왜? 반모음 이가 아니 이가 반모음 이로 변했잖아. 교체로 보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도 보이어를 보여, 살펴를 살펴, 견디어를 견뎌에서도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어 같은 경우는 5개의 음소, 가저 같은 경우에는 여라고 하는 하나의 음소를 봤어. 그래서 이랑 어가 여로 바뀌는 축약으로 본 거야. 근데 지금은 축약으로 안 보죠? 반모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체라고 본다. 이해돼? 다시 한번 볼게. 반모음 첨가는 첨가야 얘들아. 말 그대로 반모음 첨가는 첨가고 반모음화는 우리가 교체라고 본다. 근데 반모음화는 얘들아 요즘 잘 안 나와. 그냥 다 반모음 첨가라고 보죠. 근데 원래 개수를 살 때 여도 2개로 봤어요. 이거 여? 네. 2개로 봤냐고? 네. 열을 하나로 봤어. 지금 지금은 그렇게 안 보죠. 2개로 봐요 지금. 이 여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나뉘냐면은 위에 나와 있잖아. 이 여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랑 어가 합쳐진 애라고. 그래서 우리 얘 이중 모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모음이 2개 있으니까 어떻게? 여는 지금으로 봐선 반모음 이랑 어가 합쳐진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 2개의 모음으로 만들어진 거지. 우유라고 하는 3개인 거예요. 우유? 원래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중 모음을 2개로 본다는 거야. 맞아. 얘 지금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봐봐.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 지금 얘는 음음 변동이잖아. 음음 변동에서는 이 이중 모음을 이랑 어로 나누는 것처럼 2개로 나눠야 돼. 근데 우리 우유 같은 거 그냥 음운이 몇 개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얘는 그냥 우랑 유랑 사용되는 2개로 사용된다. 이렇게 봐줘야 돼. 네. 아인이는 궁금한 거 없어? 네.
밑에 사이소리 현상 한번 봐볼게. 얘도 음운 변동이야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합성어를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볼게. 쉽게 말해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어 하나의 단어를 만든대. 첫 번째 보면은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모음까지 포함했었죠 우리? 그치? 울림소리, 모음까지 포함했었어. 울림소리 있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소리, 즉 예사소리로 시작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냇가라고도 부르잖아. 물이 흐르는 데죠? 내랑 가가 합쳐진 거야. 둘 다 명사죠? 그랬을 때 발음할 때는 냇가라고 하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맞아? 그치? 된소리로 발음될 때 우리가 표기법에는 이 시옷을 사이에다가 써준다고. 그래서 사이시옷이라고 하고 첨가라고 부르는 거야. 콧등도 한번 봐볼까? 콧등 여기 얘기하는 거지? 코랑 등이랑 같이 합쳐진 단어인데 콧등 발음할 때 쌍디귿 즉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표기로는 시옷 사이에 시옷을 써서 콧등이라고 써준다. 사이시옷의 예시들이죠. 햇살도 마찬가지야. 발음할 때 쌍시옷이니까 사이에 시옷 써주는 햇살. 그러면 1번은 이해돼? 1번은 우리가 사이시옷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시고 뒤에 있나 보네? 나머지 2, 3은? 근데 여기 주의 먼저 봐보자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합성어 중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치? 앞말이 다 모음으로 끝나지. 내과에서도 내가 모음으로 끝났고 콧등도 오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잖아.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 밑에 파생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원래 단어가 그 시옷이 있는 햇살이 원래 단어예요. 햇살에서 뭐라고? 원래 단어가 시옷이 있는 햇살이 단어예요. 햇살 이게 원래 단어냐고? 아니 이거 살? 아니 오른쪽? 시옷 살. 이거? 네. 어. 그게 원래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해는 요 해야. 그치? 이 살은 눈부시다 할 때 그 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해라고만 쓰지 않고 해랑 살을 붙여서 햇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럼 원래 해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원래 두 개의 단어를 붙일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낫잖아. 근데 왜 굳이 사이시옷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냐면 발음할 때 쌍시옷으로 발음되니까. 얘가 표준어야 햇살은. 근데 그러면 그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지 않는 앞말의 끝소리 울림소리로 끝나죠. 모음. 근데 시옷을 넣어도 그냥 해로 보는 거야? 시옷을 넣으면 해로 보는 거냐고? 아니, 시옷을 넣었는데도 앞말의 끝소리가 아이예요. 아니지. 얘는 우리가 봐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에 예사소리를 시작될 때 그 후에 단어를 만들 때 시옷을 붙이는 거라니까. 순서를 봐봐. 얘가 먼저 울림소리야. 그치? 그리고 뒷말이 말할 때 우리가 쌍시옷으로 발음이 돼. 그러면 해살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사이시옷을 붙이면서 햇살이라는 단어를 만들겠다고. 근데 그럼 발음이 해살이에요? 얘 햇살 같은 경우에는 네. 얘 발음은 햇살이 되겠죠? 네, 됐어요? 여기 파생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파생어 뒤에서 봐줄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들아 우리 복합어는 뭐가 있다 그랬어 앞에서? 합성어랑 파생어 나와 있다 그랬는데 합성어 같은 경우 이거 그냥 듣고 넘겨 얘들아. 온전한 뜻이 있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파생어는 온전한 뜻 하나 그 다음에 반의 그러니까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뜻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얘를 우리가 뒤에서는 전미사라고 할 거야. 근데 이건 뒤에 가서 봐줄게. 넘어가서 또 사이소리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 라고 하면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될 때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하나 더 나는 현상. 봐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 콧날 같은 경우 보자. 콧날은 모음으로 끝나죠. 오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날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랬을 때 우리 발음할 때 여기서 니은 소리 하나 더 나는 거 맞아 얘들아? 그치? 그랬을 때 표기법으로는 콧날을 사이시옷을 써준다고. 발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비음어가 한번 일어나겠죠. 잇몸도 마찬가지야. 이랑 몸이랑 합쳐질 때 우리가 니은 소리 니은이 덧나죠? 그랬을 때 사이시옷을 써준다. 3번 볼게.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될 때 니은 소리가 둘 덧나는 현상. 이제 니은 소리가 2개나 덧나야 돼. 같이 한번 봐볼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 깻잎 같은 경우에 깨가 모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뒷말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잎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깻잎을 발음할 때 2개의 니은이 첨가되고 있는 거 보여 얘들아? 어디? 깻잎의 니은, 잎의 니은. 그치? 니은 소리가 2번 나죠? 그랬을 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발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됐어? 표준 발음법 사이시옷 붙은 단어의 발음 볼게. 30항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이고 2번도 마찬가지지.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는 거. 사이시옷 뒤에 이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쵸? 넘어갈게. 사이시옷 표기 보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깃밥, 맷돌, 아랫집, 햇볕 다 순 우리말로 만들어진 합성어야. 그리고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들이죠. 깃밥, 맷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이렇게 사이시옷들을 적어준다. 그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데 턴마당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소리나 얘들아? 원래 터랑 마당이랑 합쳐진 거지? 발음할 때 턴 마당으로 소리가 나죠.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두렛일 같은 경우 보자 얘들아. 두레랑 일이랑 합쳐진 합성어죠. 그랬을 때 발음은 어떻게 돼? 두렛 닐 이렇게 나는 거 맞아?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으니까 사이시옷 적어준다. 두 번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된 소리가 나는 것들, 얘네들은 그냥 따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애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조건은 다 똑같아 얘들아. 두 음절로 된 한자어에서도 우리가
사이시옷이 생긴다. 숫자 같은 경우는 원래 수를 나타내는 수와 문자를 나타내는 자가 합쳐져서 수자가 합쳐진 거잖아. 근데 이 수랑 자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사이시옷 적어준다라는 거. 요 얘들아 한자어는 꼭 외워두자. 요거 좀 많이 나오더라. 곡간, 새빵, 숫자, 횟수, 택간, 착간. 사이시옷 표기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나오네. 뒤 명사가 된소리로 나일 때 뭐 갑, 길, 집, 빛, 국 등이 있다. 절대값, 등굣길, 맥주집, 장맛빛, 만둣국 다 된소리로 소리 나죠? 사이시옷 표기해야 되고 말 같은 경우는 노랫말이라고 하는 니은 소리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시쳇말, 존댓말, 혼잣말 등이 있다. 전셋방과 전셋집을 비교해보면 전셋집이 맞다 얘들아. 왜? 얘는 한자어랑 고유어랑 이루어진 거야. 왜? 여기 전세 같은 경우가 한자어, 집이 고유어다. 전셋방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한자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얘들아 왜 전셋방이라고 안 써? 한자어 한자어면 여기 사이시옷 써준다고 했잖아. 왜? 지호야? 한자어끼리 모이면 우리가 여기 사이시옷 써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전셋방 같은 경우도 한자어랑 한자어라는데? 아니야 얘들아 이것 봐봐. 두 음절로 돼야 된다 그랬잖아. 전셋방 몇 음절? 3음절이죠. 한자어 한자어는 사이시옷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는 꼭 외워놔. 암기라고도 써져 있죠? 얘는 뭐 한자어 한자어인데 그냥 쓰지 않는 애들이고 얘가 예외적으로 쓰는 애들이야. 넘어가 볼게. 이거만 하면 끝나. 오늘 의문의 변동까지만 할 거거든. 우리가 뭐 되게 많이 배웠죠?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얘들아 뭐 있었어?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아니 그렇게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음함, 유음함, 된소리, 거센소리, 힐 탈락, 니은 첨가, 모음 탈락 중에 아어 탈락? 걔 또 뭐라고 했었지? 다른 말로? 동음 탈락. 그치 잘했어. 또 뭐 탈락? 담가 같은 경우는? 담가 탈락이었죠? 기억나? 기억나야 돼. 한 번 하고 얘들아 너네 귀가 그런 얘기 들었어.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다고. 얘들아 안 돼. 너네 수업할 때 여기 하나 귀 막아놓고 해. 하나 들으면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 응원의 변동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거. 우리가 여태까지 본 응원의 변동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건데 먼저 고려해야 할 거 볼게. 받침을 먼저 봐야 된다. 헛받침이랑 쌍받침이 우리 음끝 적용하기로 했고 겹받침이다 라고 하면은 자단 사용하기로 했죠. 예외 같은 경우 연음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연음을 적용한다 라는 거. 아무리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이 와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연음 사용하고 받침 티귿뒤에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전미사가 올 때 구개음화가 적용된다. 훌찌다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떻게 처음에 뭐로 우리가 의문의 변동 사용해야 되지? 리을 티귿이니까 티읒이니까 자단 사용해야 돼? 아니지? 왜? 뒤에 뭐가 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잖아. 그랬을 때 뭐 온다고? 연음이 와야지. 그래서 티귿이 넘어가서 훌티다가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티귿과 이가 만나서 치읓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지우 이해돼? 네. 이거 그 뭐지?
자단 사용하면 얘들아 안 된다잉. 알겠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오니까 연음 사용해주고. 거센 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히읗과 지읒을 맞춰서 치읒으로 변하기 때문에 얘도 바로 그거 사용해주면 안 돼. 자단 사용해주면 안 돼요.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었지. 복합어야 되고 앞말이 자음,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혼니불 같은 경우 반니랑 같은 경우도 있었고. 얘들아 이거 왼쪽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거 왼쪽 읽어보고 다 하면은 책 가지고 나오자.